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노래죠? 네. Blowing in the Wind. 우리 김 선생님께서 이제 음악다방 음악 감상실 계시고 이럴 때 이런 노래 이제 많이 드셨죠? 네, 이 노래는 뭐 저에게서는 이 시간 전환점이 되기도 했죠. 아, 그럼 예. 사실 이 노래를 저는 듣고 예.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마인드와 함께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 문화에 대한 게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네. 히피즘이라는 거 그랬었죠. 아까 저 언급하셨던 예. 스타 같은 거. 예. 그런 샌프란시스코, 웨스트코스트, 미국 웨스트코스트 지방 중에 있던 어떤 자유평등, 그 자연, 예. 평화, 플로어 무브먼트라고 이제 그랬었죠. 그렇죠. 예. 이제 그 전체 뭐 로스트 제너레이션에 있는 그다음 비트 제너레이션들이 이제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저항이었거든요. 그랬죠. 얼마 전 지금 TV를 보면서 그 아주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우리나라는 왜 그 대중음악을 그 연상할 때 7, 80년대 음악을 왜 그 소위 말하는 세시봉류의 어떤 그 음악을 다 기억하느냐 이거죠. 세시봉류도 그 당시 우리 음악에 있어가지고 대중가요사에서 중요한 맥락이었지만은 청년 문화를 얘기하면서 그에 접근되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의 그 음악이나 노래라는 것은 저항, 메시지를 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버그라운드 노래만 주로 다룬 거고 그렇죠. 언더그라운드 진짜 뿌리가 되는 음악들은 없었던 거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클리프 리차드류로 대표되는 음악들이 소위 말하는 팝송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팝송이라는 걸 이제 큰 장르로 보면 팝송은 다 팝송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블루스도 있을 테고 재즈도 있을 테고 락도 있을 테고 포크도 있을 테고.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은 그 미국이나 영국의 포크식의 그런 음악들은 우리 한국 가요하고 접목이 되면서 이제 한국에도 밥 딜란이나 조한 바이스 같은 못지않은 어떤 저항적인 것, 그게 약하지만은 그런 식 음악도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70년대 장발이 얘기하던 것, 미니스커트 20cm 이상이라는 그게 얘기하던 것, 그 다음에 그것을 국가가 관리하던 시절의 그 얘기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70년대의 대중문화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화두가 되게 될 텐데 너무 그 시절을 추억할 때 말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뭐 조개 껍질 묶어 놓고 뭐 이런 식의 노래들만 자꾸 기억하다 보니까 뭐 7080류의 수집들이 막 생겨나는데 그 무슨 좀 미드나이트 그 하신 분들, 거수하신 분들 자주 같은 부킹하는 장소, 나이 좀 드신 분들 부킹하는 장소가 변질되어 가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당시에 그 밥 딜런 이런 금방 이제 Blowing in the Wind, 사실 밥 딜런은 뭐 가수이기도 하지만 위대한 시인 아닙니까?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지금 거의 뭐 10번 넘게 추천이 될 만큼 후보에 오른 딜런 토마스잖아요. 그렇죠. 딜런 토마스랑 시인 이름에서 딜런을 따왔다. 밥 딜런의 저런 노래를 한국에서 이제 많이 번안해서 부르기도 했고 그랬는데 어떤 가수 있었죠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많이 트신 노래 중에서. 그때 밥 딜런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뭐 서유석 씨도 있고 그러는데 양병지 양병지 있는데 그 양반들이 불렀던 그 시기 노래들은 외국의 그러한 노래들을 우리 말로 번안하듯이 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기는 제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음악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획을 끝으로 김민기가 안 됐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아침 이슬라고 하게 되면 양희연이를 먼저 떠오르는데 조금 저는 이제 물론 그분이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하철 같은 연구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은 자기가 의도를 어떻게 했든 말든 그에 주었던 가사가든지 우리에게 준 메시지 그리고 받아들이는 층도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양희연의 노래로만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 김민기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던져줬던 메시지 그런 혹자는 그걸 의도하지 않고서 했는데 그게 그렇게 불려졌다 라는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사람의 제 1집 앨범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그 최경식이라는 양반이 부르신 게 있는데 그 바람과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있죠. 나중에 한대수 씨. 예, 나중에가 아니고 한대수 씨 작품이죠. 아 그렇죠. 예. 한대수 씨 작품인데 한대수 씨는 김민기 같은 양반이 서울의 뭐 청개구리니 뭐 세시봉일이 이런데 노래할 시절에 그 양반은 뭐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다 이제 그 히피즘이라는 또 이제 좀 학문화돼서는 배웠을 테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음악하고 김민기 외의 음악, 김민기가 그 양반 나이가 좀 작으니까 좀 미국의 음악과 한국의 음악 접목되는 네. 시기에서 그 두 양반이 한대수나 김민기랑 그 두 양반이 70년대 팝을 얘기할 때 한국의 팝을 얘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어야 되는 메시지를 던져줄 줄 알았던 시절의 창작 대중음악 한국식의 포크를 만들었던 효시가 그 아까 저기 뭐냐 그 우리 저기도 지금 DJ 한 명 앉아 있는데 그 뭐 잘못 들었던 노래에서 약간 힌트가 나왔으니까 그 아침 예술 우리 김민기 씨를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준비되어 있는 건 양희은 씨 목소리인 것 같아요. 조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불러도 좋겠습니다. 김민기 목소리가 더 좋나요? 준비가 저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아침이슬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본인이 의도하고 뭐 그렇게 쓴 건 아니지만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당시에 우리만의 그 이 집회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많이 없던 시절에 거리에서 참 많이 불리워졌던 노래죠. 그 저기 뭐랄까요 이제 이런 노래들이 이제 막 나오고 그 이른바 아까 이제 우리 김 교수님 언급하신 청년 문화라는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이제 세력화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저항이라는 키워드를 그 안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이제 정통성 없는 정부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금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든지 하라 권유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인데 그러니까 선거법 같은 것만 보더라도 외국의 선거법은 몇몇 가지 해서는 안 될 것만 규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하라 이런 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몇몇 가지만 몇몇 가지만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해놓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는 금지하는 게 너무 많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건데 70년대는 참 금지곡들도 참 많았었고 사유도 참 다양했었죠. 김 교수님. 조금 전에 최경식 씨 말씀하셨잖아요. 최경식 씨가 기독교 방송 CBS죠? 네, CBS에서 DJ를 라디오 방송 DJ죠 하셨었어요. 당시에 그 이제 제일 많이 그 당시에는 이제 집에 오디오 갖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절이고 이제 그 포터블 그 전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좀 많이들 가지고 있었고요. 기억에
그러면서 FM 방송 듣는 게 큰 낙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때마다 늦게까지 이제 FM 방송 듣고 되게 12시 하는 임국희 씨, 이종환 씨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는 방송 이제 들은 거죠. 사실 세스봉 같은 경우는 69년서부터 이제 만들어졌는데 주로 그 밤 프로그램에 나갔던 출연했던 예. 분들이 게스트로 나갔던 분들이 거기서 이제 음악을 많이 하셨지요. 사회 볼 땐 또 허참 씨도 사회 봤던 기억도 나고요.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 이제 세스봉도 그렇고요. 또 그 당시에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한테 가장 정겨웠던 것이 공개 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FM 방송하면서 일요일 같은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공개 방송을 전국을 다니면서 했어요. 네. 그러면 저도 한번 딱 가본 적이 있는데 물론 교복 입고요. 그러면 이제 교복 입은 청소년들이 남녀 가릴 것 없이 눈을 맞춰가면서 근데 눈 맞출 시간도 없이 거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송창식, 유명주, 김인세안이라고 나오면은 라디오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또 감미로운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냥 이제 거의 뭐 광적인 분위기였죠. 근데 이런 거하고 다르게 사실 저도 하나의 문화적 충격이었는데 청개구리도 있었지만은 명동에 가톨릭 여성 여학생들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여학생 기숙사. 예. 갑자기 오늘 대화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요. 명동성 뭐 하여튼 네. 남자가 여학생들이 있는데 가는 게 맞잖아요. 대학 그러네요. 예. 밖에 가고 있는 중이죠. 여학생 기숙사를 제가 다녔는데 그 1층이 저 안에는 방에는 들어가 본 게 아니고 1층이 홀이 있었어요. 이제 간이 식당 겸 기숙사니까 식당 겸 거기서 이제 공연도 할 수 있고 카페처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홀 이름이 해바라기였어요. 예. 그래서 청개구리에서도 공연을 했지만은 해바라기에서도 김민기 선배, 저한테 선배니까요. 우리 김일건 선배. 그때 이제 대학생 시절이죠.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나중에 해바라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분들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고 그냥 해석으로는 그 장소 이름을 따서 거기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게 아닌가. 또 이광시호 씨 같은 분도 거기서 이제 공연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버그라운드로 나가지 않은 언더그라운드의 포크 가수들. 예. 그리고 그 당시 포크 가수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비판 의식 이런 것들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공간에서 이제 많이 부르고 그랬었죠.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다 금지곡들이 붙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73년 뭐 이신 이후에 계속 사실은 대학가는 시위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근데 부르는 노래가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제일 많이 부른 게 아침 이슬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아침 이슬이 아니고 애국가였습니다. 애국가를 제일 많이 불렀고요. 그 다음에 아침 이슬을 부르고요. 노래로 본다면 사실은 그 우익 세력들의 시위였군요. 사실은 그죠? 예, 애국가를 부르고 다니는 시위는 애국가를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들었거든요. 국기 개양식 때 듣고 뭐 이런 노래 한강식 때 듣고요. 그랬는데 예. 거기에 이제 낮에는 이제 시위할 때 약간 부르는 거죠, 그건. 예. 그래서 자, 그럴 때 이제 아침 이슬 같은 노래는 굉장히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나 이제 가노라 이런 대목 그 가사는요, 정말 맞은 시위 현장에서 그 아주 엄혹한 독재 정권에 맞서가지고서 이제 자기를 던지고 가야 된다는 이런 이제 비장한 각오 같은 게 그 가사 속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던 셈이죠. 근데 그게 방송에서는 다 금지곡화 됐고 그나마 유일하게 틀어졌던 게 아까 말씀하신 최경식 DJ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최양석 씨라고 샹송 가수이십니다. 그분하고 오빠 동생 사이. 아, 그렇죠? 예, 제가 DJ를 잠깐 했어도 꽤 많이 틀어줬습니다. 3년차 뒤에 지금 많이 하시네요. 17년차 지금 모르시는 게 많으시네요.
자, 저기 뭐냐,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당시에 이제 음악다방이라든지 막 감상실 같은 것들이 이제 갖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에서 못 틀게 한 아무 이유 없이 그렇죠. 별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음악 감상실이었다는 거죠. 음악다방이. 그런 면에서 이제 당시에 DJ들이 사실은 그 청년 문화의 또 다른 한 영역을 차지하고 무슨 성향 자체가 조금 뭐랄까요, 체제에 좀 삐딱하게 저항하는 뭐 그런 분위기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던 그 음악 감상실 같은 경우에도 수리 음악실 같은 경우에도 당시 경남대라든지 네.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이제 비판적인 얘기들 유신 정권이 참 아팠던 시절 아니에요? 네. 아팠으니까 이제 노래를 통해서 이제 듣고 또 그 당시에 노래 음악 감상실이라든지 음악 다방 같은 곳 외에는 뭐라고 이렇게 뭘 젊은이들 표출할 수 있는 뭐 공간도 없었고 또 심지어 일반 음악 다방 같은 곳에도 가끔 그 정보 쪽에 있는 관리들이 와서 이제 그걸 조금씩 이제 간섭을 하기도 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왜 짭새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왜 이름을 듣느냐.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또 의외로 이제 뭐 저나 모르긴 다 마찬가지니까 외국의 팝송 반전적인 그런 팝송 법들랑을 듣는 걔들도 몰라요. 박일남으로 알겠죠. 박일남. 근데 이제 웃긴 게 김추자가 부른 노래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것도 금지곡이라고 하죠. 그랬다면서요. 그건 손짓 때문에 그랬어요. 이미자 노래 같은 경우에는 동네 가수가 외식 들어왔어요. 또 이장희가 불렀던 불 꺼진 창은 분위기가 조금 왜 불로 껐느냐. 음침해 보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디스크라는 게 LP라는 게 사이드 1, 2를 해가지고 맨 끝에는 건전가요 알려가지고 건전가요. 애국가 아니면 나의 조. 그러게요. 되게 그 작곡자 작사자가 박정희로 돼 있었죠. 박정희라는 작곡자가 계셨는데 그분은 참 돌이켜보면은 초인에 가까운 못하는 게 없었던 그분이 작사 작곡은 또 언제 되었을까요? 좋아졌네. 아 갑자기 생각났네요. 그분은 인지세 받으실까요? 작사 작곡 인지세. 아니 그분의 행적에 인생에 음악 공부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아마 저희들이 뭐 짐작하기에는 만주군에서 그 일본군 배지 달고 있던 그 시절에 작사 공부를 하면 했을까. 근데 그분 작사 작곡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기 딸 중에 한 명이 작곡가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딸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왜 자기 이름이가? 근데 내 생각에는 근데 초등학교 선생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선생을 한 사람들이 그런 재주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만주군에 가기 전에 초등학교 선생을 했을 때 그럼 이제 우리 고 선생님께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작곡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인정하시는 거죠. 그건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네. 그 양반 형님이 박상이란 그 양반이 조금 이제 좌작인데 이게 좌작인데 그분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금지곡들, 그런 건전가요들 그 음반에 하나씩 넣어서 이제 같은 국가에서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음반을 올려놓으면 귀찮으니까 그 마지막에 듣게 되니까 그러면 갑자기 이제 노래가 뭐 저기 뭐냐 통기타 가수 노래가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뭐 갑자기 나의 조금 이런 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세뇌를 자기들은 원하면서 배치를 했는데 사실 그게 오히려 더 저항을 부르는 거죠 이제. 근데 어느 날 그 양현의 노래 아침 이슬이 방송 금지 해제됐더라고. 그게 얼마나 세월이 한참 지나서였는데 근데 보니까 노래 가사가 변한 게 하나 있어요. 딱 한 장은 태양은 묘지 위에 떠오르건데 그게 태양은 묘자가 대로 바뀌었더만. 대지 위에. 태양은 대지 위에 이렇게. 기억력 참 좋으십니다. 그러네요. 그 기억나는 노래가 예전에 그 금관의 예수라는 왜 김지아 신이 썼던 그 작품에 나왔던 노래가 노래 제목도 이제 금관의 예수인데 음반에 실을 때는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라는 노래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왜 주님의 은총이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북쪽이라고 해라. 그래서 오 주여 이제는 거기에. 참 별의별 사유로 참 노래 바꾸고. 근데 그런 전통들이 요즘도 있잖아요. 금지곡. 요즘에 그 여성가족부에서 왜 하라는 일들은 안 하고
뭐 술, 담배 연기 들어가면 다 금지곡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성악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축배 노래는 어떻습니까? 드링크, 드링크, 드링크 이거 불러야 되나요? 영어는 괜찮습니까? 그건 좀 이상한 악설인데요. 예. 하여튼 뭐별 희한한 원칙으로 그런 금지곡을 만들어 제끼는 그런 탄압의 정신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는 참 그런 정권이 있는데 또 그 정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나라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이 또 뭐 들으면 발끈하시겠지만 또 그분 얘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그분의 아버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현대사가 돌이켜보면은 새삼 그런 게 우리가 민주화된 지 겨우 24년 된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민주주의의 소중함,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 사실 민주주의 가치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인데 그런 전통들이 아직까지 참 남아있다는 그런 서글픈 생각이 예전에 김 교수님 혹시 그 전승환이라는 사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3년 차밖에 안 됩니다. 약간 좀 비아냥 뭐 느껴집니다만 예 어쨌든 예 좀 대승 같은 느낌. 그 전승환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그 당시에 유신 때 그 새마운동 노래를 전파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전석환이군요. 죄송합니다. 예. 그런 적도 있었군요. 예. DJ를 좀 길게 없어졌죠.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때 당시에 수많은 금지 중에 통행금지라는 것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통행금지, 야간 통행금지. 밤 12시 되면은 그 아무도 못 다니게 만드는 그 야만의 깜깜한 암흑천지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석가탄신일 1년에 3일은 통금이 없었던 날이 있었대요. 저는 이제 그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밤새 놀아라. 석가탄신일도 밤새 놀아라. 아니요. 석가탄신일은 예. 한참 뒤에. 한참 뒤에 생긴 예, 겁니까? 예. 그렇군요. 그럼 크리스마스가 처음에 그리고 또 하루가 더 있었다는데요. 그 통금이 없었던 날이 언제인지 맞추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예. 12월 31일. 저렇게 말씀하셔야죠. 예, 맞습니다. 12월 31일. 예, 1월 1일이 아니고. 예. 자, 그 1월 1일 맞잖아요. 12시 넘었습니다. 야간 잠깐만요. 여기서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야간 통행금지를 금지시켰는데 12월 31일 밤에는 다녀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냐? 이렇게 해석할 것이냐? 잠깐만요. 이렇게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12시가 지났으니까 1월 1일 날 풀어준 거로 봐야 되는 거냐? 현장 투표를 결정하겠습니다. 12월 31일이 맞다 생각하시죠? 애매한 거 정해드리겠습니다. 애정남은 여기 안 됩니다. 정해드리겠습니다. 1월 1일이 맞다 생각하시죠? 밤에 다니는 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12월 31일이 더 많았습니다. 저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자, 또 이제 하나 저는 기억나는 게 저는 이제 60년대 후반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 얼굴은 70년대 후반생 같이 보이지만 왜 웃으시죠? 예. 물론 머리는 50년대 후반처럼 뭐 보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담벼락에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다 공산당 뭐 이런 구호들이 온 담벼락에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거든요. 그 중에 방공, 방첩, 승공통일, 뭐 북진통일 이런 이승만 시대 구호들도 아직까지 안 지워지고 남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또 이 대중가요계를 사실 휩쓸었던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저항의 이런 정신도 얘기하지만 기억을 떠올려보는 의미에서 사실은 희대 라이벌 가수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남진 나훈아 라이벌들이 이제 그때 나오잖아요. 또 영호남의 라이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라이벌들인데 레코드사들 라이벌끼리 했습니다. 지구 레코드, 오아시스 레코드. 생일도 라이벌이었고. 네. 그렇군요. 별의별 라이벌 관계가 얽혀 있군요. 예, 그럼 우리 남진 나훈아 노래 생각하면서 음식 한번.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남편 사진을 단점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시공을 한번 보여주시죠.
빨간색 아니었어요. 가을이면 운명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로 뿜뺄 듯이 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청아직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고. 네, 이제 나오나. 네, 그래도 좀 가려서. 돌담길 돌아서면 장씨 조금만 올렸다 줘주실래요? 네, BGM 깔고 노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저 사실 뭐 토론회 뭐 이런 데 가면은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꽃은 꽃병을 갖다 놓으니까요. 이야기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네요. 동배가 같이 나온 게 59년이었습니다. 59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패티킴이 나중에 데뷔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굉장히 우리 전통적인 트롯 가수로 이미자 씨가 우뚝 서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그때 막 우리가 산업화 도시화가 될 때라서요. 도시적 분위기 또 서구적 분위기들을 따라 흉내내는 것들 또 그런 것들 취향을 살리는 것들이 또 굉장히 한쪽에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티킴 씨가 또 이제 노래를 많이 하게 됐죠. 남자로서는 남짓은 굉장히 도시적 분위기였고요. 이제 나훈아 씨는 굉장히 이제 촌스러웠죠, 말 그대로. 근데 그 시절에 60년대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해마다 60만 명가량이 이동을 합니다.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요. 그러니까 서울 가가지고서 자리 잡기 힘든 시절 아닙니까? 이제 강북에 이제 말하자면 외곽 지역에 산동네 달동네 이런 데 자리를 잡고요. 그러니까 고향 생각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 가요사들 이렇게 보면은 이별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어디 뭐 대전역에서 이별하고요, 어디 항구에서 이별하고요. 이러다가 이제 7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오게 되면은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 찾는 노래 이런 게 그냥 맞아 일 끝나고 저녁 때 탁주집에서 막걸리 한 잔. 그때는 이렇게 주전자로 팔기도 하지만 그냥 대포 한 잔. 이렇게 해가지고 안주는 소금, 왕소금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런 노래가 너무나 이제 마음을 그냥 달래주는 거죠. 심금을 달래주고요. 근데 당시 또 좀 중산층 같은 경우는 도시적 분위기 속에서 이런 꿈을 키우는 그래서 뭐 그림 같은 언덕 위에 하얀 집 같은 그림 같은 집 짓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그 당시가 이제 그런 대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문화가 이렇게 좀 분화되는. 아까 남진 씨 노래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왜 저 푸른 초원 위에 하면 그 뒤에 왜 늘 추임새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양한 게 아까 뭐라고 했죠? 이런 게 동네마다 지역마다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조사해보더니 여기는 이제 지랄하고 자빠졌네. 거기는 뭐라고 했죠? 네 딸딸이 내 딸딸이 슬리퍼. 예. 하필이면 슬리퍼를 내 거라고 했을까요? 그때 희한하죠, 그죠? 예. 또 다른 건 없었으니까 그 뒤에 추임새 중에 기억나는 게 좀 더 강한 것도 있었죠. 좀 더 강한 거라 하시면. 예. 저의 사회적 체면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미 그건 아까 시작하고 5분 만에 다 벌어진 것 같은데. 예.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좋습니다. 예.